변호사님, 네. 만약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건물주가 뭐 처음 상태처럼 원상복구를 해놔라 네. 이러면서 보증금을 안 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다면 네,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 원래 상가 계약이 끝날 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 범위가 문제인 거죠. 그래서 그 처음 계약할 때 인테리어를 얼마나 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네. 혹시 처음에 들어올 때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했죠? 일단 앞사람이 인테리어는 다 해놨는데 네네네. 뭐 단지 뭐 권리금 주고 들어와서 그대로 인수받아서 이제 본인이 사용할 뭐 집기 정도만 그렇죠. 가지고 들어온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원상복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? 이게 보통 상가를 그 권리금 계약을 맺고 주고받을 때 네. 그 앞사람 거를 다 갈아엎고 새로 인테리어를 하기보다는 네. 그 사람 걸 그대로 쓰잖아요. 예. 그래서 그 당시에 사진이 보관되어 있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. 아, 처음에 입주를 네, 했을 입주할 때. 때. 예. 그래서 입주할 때 만약에 사진이 보관되어 있다면 네. 본인이 들어왔던 당시 사진하고 나갈 때 사진이 비포 애프터가 비교가 되니까. 근데 입주 당시 사진이 없어버리면 네. 그 증명이 어려워서 좀 소송에 어려움이 있어요. 예,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. 보통 상가에 입주할 때 네네. 웬만하면 사진 정도는 다 그렇죠. 찍어 놓을 것 같은데 네네네.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 입주를 하거나 그러게 되면 또 사진 그렇죠. 처음에 찍었던 것도 찾아야 되고 음. 이런 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. 사진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가요? 그렇죠. 이제 왜냐면 원상복구의 원칙이 그 본인이 들어왔던 대로만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앞사람 것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건물주들은 자꾸 앞사람 것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법률상 원칙은 분명해요. 대법원 판례도 분명하고 본인이 입주한 대로 하는 게 원칙이고 특이하게 없다면 그래서 나는 내가 입주한 대로는 했다. 그리고 안 한 건 앞사람 거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본인이 들어왔던 사진이 있어야만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거고 증거가 있는 거죠. 그럼 건물주는 뭐 대부분 만약에 트러블이 생긴다 하면 앞사람 것까지 아예 다 뜯어주고 가라 네네.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할 텐데 네. 이거는 뭐 법률적으로 따지자면 맞는 말인 건가요? 그 특약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네. 뭐 한 10건에 한 건 정도? 아, 특약이 있다는 거는 본인은 예컨대 재작년에 들어왔지만 예. 재작년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그 앞사람 것까지 다 원상복구를 한다는 특약을 맺는 분들이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있거든요. 근데 대부분은 그런 특약이 없이 그냥 임대차 계약만 맺어요. 네.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상 들어왔던 대로만 하는 거고요. 그 앞사람이 인테리어 했던 것까지는 대신 뜯어줄 필요는 없어요. 아, 그러면 건물주와의 네네. 그런 전부 다 뜯어주기로 하는 특약을 그렇지. 맺지 않는 이상 맞아요. 내가 원래 들어왔던 처음 입주 상태 그대로 원상복구를 시켜놓으면 그렇죠.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? 맞아요. 예. 그리고 그 예컨대 병원 같은 경우는 네. 병원에 이제 우리 로펌처럼 방이 있잖아요. 네. 그럼 보통 병원은 의사들끼리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게 되게 그 권리금 계약 핵심인데, 근데 새로 들어온 의사가 앞에 의사가 설치했던 방을 그 부수지 않고 그대로 그 방을 쓰거든요. 그럼 어쨌든 방을 쪼개는 공사는 앞 사람이 앞 병원 의사가 했으니까 새로 들어온 의사는 그 앞것까지 철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. 네. 나는 방이 쪼개져 있는 당시 그대로 썼다 라는 사진만 있으면 본인들 집계하고 추가 설치만 이제 제거하면은 되는 거죠. 네. 그러면 뭐 따로 특약 같은 거 없으면 사진 처음에 입주 당시랑 비교를 딱 해가지고 그렇죠. 원래 상태로만 맞아요. 뭐 그러면 입주 원상복구 상태는 네.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때 보증금 문제가 약간 남는데 네네. 뭐 건물주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돼가지고 네. 뭐 해결이 원만하게 되면 뭐 다 좋은 거지만 건물주가 원상복구 계속 주장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뭐 원상복구 비용 빼고 주겠다 보증금에서 네.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러면 이제 그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. 네. 그 예컨대 보증금이 1억이다 하면은 건물주가 1억 중에 뭐 복구 비용으로 3천을 빼고 7천만 주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 1억을 다 거절하지 않거든요. 네. 왜냐면 원상복구 비용에는 1억이 안 들기 때문에. 그래서 예컨대 보증금 1억에 3천을 빼고 준다는 태도를 보이면 일단 7천은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문제가 되는데 7천은 받긴 받을 수 있는데요. 네. 이의유보를 해놔야 돼요. 그 이의유보를 하면 내가 지금 7천은 받지만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못 받은 걸 이의를 남겨놓는 거예요.
그 뭐 카톡이라든지 형식은 상관없고 그래야만 7천을 받은 게 전체를 동의한 걸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유보라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7천을 먼저 받고요. 못 받았던 3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면 되는 거죠. 네. 그러면 이 유보된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고 그렇죠. 나머지 비용은 그렇죠.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래서 이제 3천만 원 나머지 이 유보돼 있던 3천만 원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때 네.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사진이 있잖아요. 네. 그 본인이 들어왔던 사진하고 나갈 때 사진 그 비포 애프터가 일치한다면 네. 본인은 할 건 다 했으니까 그 3천만 원이 전액 인정될 수 있고요. 만약에 비포 애프터가 좀 다르다. 그러니까 본인이 추가로 설치했던 것도 철거를 못했다면 그 철거 비용은 조금 공제될 수 있는데 그 비용은 보통 이제 많지는 않으니까 얼추 받을 수 있다고 봐야죠. 방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해결을 네.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. 이 유보된 금액에 대해서 네.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하는 건가요? 그렇죠. 그 나머지는 일단 이 유보를 해놓고 잔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이미 받았으니까 소송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유보로 묶여있던 잔액, 못 받은 돈에 대해서만 이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는 거죠. 네. 그러면 원상복구와 이 유보시킨 이제 금액에 대해서 그렇죠.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면 좀 큰 문제 없이 네네네. 보증금 돌려받는데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이렇게만 하면은 아마 오늘 말씀드렸던 것만 해도 네. 기본적인 건 다 아시는 거거든요. 어. 그래서 아마 별 문제는 없을